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 그 중에서 이혼 사유를 좀 다뤄볼까 해요. 제가 상속 전문 변호사라서 알죠. 예, 제가 처리한 사건의 80에서 90%는 다 상속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이런 건데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혼 사건이 항상 물려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제가 아닌데 네.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혼하면 생각나는 그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개를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Q&A식으로 좋아요.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냐. 통계청이 매년 이거를 통계 자료를 발간합니다. 2021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총 10만 2천 커플이 이혼을 했어요. 이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런데 혼인한 커플은 19만 3천 쌍이에요. 친구들한테 주위에서 청첩받잖아요. 네. 뭐 한 달에 뭐 많게는 뭐 대여섯 번 오기도 하고 뭐 한 달 없을 땐 2건 오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는 이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헤어지나요? 가장 주요한 이혼 원인은 성격 차이예요. 그쵸, 뭐 흔히들 그렇죠. 성격 차이로 통계로 봤을 헤어졌다. 때 전체 이혼한 커플의 40%는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들었다고 하고 네. 2위는 경제 문제예요. 대략 11% 정도. 그쵸. 그리고 3위가 배우자 외도. 4위가 이제 가족들 사이 불화, 뭐 고부 갈등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5위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인데 사실 3위 밑에는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이 나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합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직접 경험해보고 주위의 동료 변호사분들 이렇게 네.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 사유를 이렇게 뭐 분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어떤 커플이 네. 뭐 사내 안 사내 막 이렇게 싸울 때는 성격 차이 딱 하나만으로 이혼한 커플은 오늘 극소수고요. 그쵸. 대부분은 이런 사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만 뭐 MBTI가 너무 안 맞아서 미쳐버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갈등이 성격 차이를 더 부각시켜서 그쵸.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 오변이 보는 실질적이자 대표적 이혼 사유는 이제 딱 두 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곳간에서 인신남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풍요로운 정도는 아니지만 네.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 인간관계가 좀 윤택하게 지죠. 맞아요. 그냥 뭐든 그냥 원만하게 그렇죠. 해도 원만하죠. 되는데. 근데 갑자기 경제적 삶이 파탄되면 가족 간의 삶도 파탄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성격 차이를 더 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때로는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됐겠죠.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있을까요? 많지는 않죠. 먼저 재무 상담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쓸데없는 보험 줄이고 그리고 중고마켓 적극적 이용해서 지금 안 쓰고 네. 다 팔고 허리도 졸라매고. 그렇지. 가게에서 줄줄 새는 돈 좀 줄이고 이게 결혼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신경 써야 돼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공동 재산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남편이나 네. 부인의 동의를 받아라. 혼자 하다가 큰일 난다. 그리고 비자금 적당히 조성하셔라. 너무 티나게 조성하다 들키면요 쫓겨납니다. 뺏기고. 그럼 이제 아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죠? 전 이 사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부부간의 성 문제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인 차이인 거죠.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뭐 지난 5년간 거의 관계가 없었다거나 심지어 이런 커플도 봤어요. 지난 10년간 한 3번 했다. 이게 좀 심각하죠. 심각하다. 이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 혼인을 어떻게 보는 시각이 있냐면 남편과 아내 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의 성관계를 독점한다는 그런 장치로 보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는 성관계를 못하게 하는 당연하죠. 게 독점력을 부과하는 그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생활에 있어서 부부 간의 이 관계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부 관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 문제가 생기겠죠. 그쵸. 가만 보면 이 부부 관계의 문제가 다른 이혼 사유의 원인이 돼요. 여기서 스트레스 쌓이면 성격 차이가 부각되겠죠. 그쵸. 뭐 부부 금슬이 좋으면 어느 정도 성격 차이는 솔직히 좀 극복이 가능해요. 맞아. 그게 그래서 경제력이 조금 힘들어도 막 둘째, 셋째 다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말싸움하고 냉랭해져도 이렇게 또 이렇게 어느새 배가 불러있더라고. 밤에 이렇게 밤 하얗게 불태우고 이러면은 이게 금세 회복됩니다. 맞아. 이게 중요하구나 진짜. 이렇게 그렇죠. 들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네. 활력 염시증이 네네. 있는데
와, 그 아내분은 이제 애 키우고 힘들고 이러니까 지치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힘들다 이렇게 해보면 매번 신랑이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빈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거부당했다는 느낌 들고 이러니까 그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장 갔다 온 남편들이 이제 의무 방어전 치르는 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이 의무 방어전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의무 방어전은 뭐죠? 모르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 아내가 샤워할 때 좀 네. 무섭다라든지 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 이 부부 사이에 이 성적인 트러블로 네.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잦은 부부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심하면 가정 폭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막는 방법도 어떻게 사실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전적으로. 있긴 있겠죠. 첫째는 네.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부부 상담 클리닉 하잖아요. 있죠, 그러면 있죠. 성적인 문제만 특화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긴 해요. 일단 뭐 상담 이런 거 꼭 잘 네. 받아보시고 저는 예방을 중시했는데 물론 이제 종교적 신념이나 네. 개인의 도덕 관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동의를 못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좀 여행도 좀 다녀보시면서 서로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정말 잘 맞고 판타스틱 이래버리면 정말 상관이 없어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네. 별로 즐겁지 않거나 뭐 상대가 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뭐 변태적인 요구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안 맞는다고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나가는 노력이 가능한지 그게 정 안 되면 정말 관계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쉽진 않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자,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네. 본선 경기나 최종 예선 하기 전에 평가전 치르죠. 그죠? 그런데 자,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전 순결을 위하여 본선 이후에만 플레이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야 방구야. 말 이상하죠. 혼인신고가 한 번 되면 이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띄워줘도 이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번 혼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 배우자만 성적인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이 사람과 이렇게 평가전을 치르지 않고서 무작정 개막부터 한다? 이건 거의 도박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평가전과 개막 들으면 이제 이거 생각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쵸, 결혼 전에 네. 꼭 평가전 한번 해보시라. 그다음에 이제 본선 이후도 중요하겠죠. 네. 자기 관리. 잠깐 흐름이 약간 이상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본선 지금? 이후에는 꾸준한 이게 스쿼트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있나요 또? 내가 지구를 민다는 생각. 내가 지구를 민다는 생각. 그렇게 면봉을 하나 들어도 온 힘을 다해서 운동하시고 열정이네, 열정남이네. 스쿼트나 런지, 그다음에 레그 프레스 이런 게 하체 운동 열심히 네. 하시고 그 플레이어잖아요. 네. 플레이와 원만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잘 혼인생활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망상 같은 느낌? 영상 아니에요? 망상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이 영상의 반응을 봐서 네. 좀 특이하거나 정말 귀를 의심할 수 있는 이혼 사유들 제가 사례별로 이건 진짜 책에서 다 발간이 된 것들이라 개인적 문제가 다 처리된 거고 네네. 저희 회사에서 처리한 문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